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은 이상하고 답답한 기분 말입니다. 마치 열심히 노를 젓는데 배는 자꾸 뒤로 가는 것 같달까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몇 번이나 보내고 전화하고 작은 도움이라도 주려고 애썼는데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밀어내는 것 같은 씁쓸함. 내가 뭘 잘못했지? 더 노력해야 하나? 이런 생각에 잠 못 드는 밤도 있었을 겁니다.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하지만 믿으세요. 이 감정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건 누구도 속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았던 관계의 불편한 진실이거든요. 우리가 배워온 상식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매력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한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진실이죠. 많은 남자분들이 생각하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표현하고 더 많이 헌신하면 상대방도 내 진심을 알아줄 거야. 하지만 현실은 어떻던가요? 애써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상대방은 나를 당연하게 여기고 때로는 부담스러워하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는 경우가 더 많았을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매력의 핵심은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덜어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해왔던 행동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방식을 택할 때 진정으로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물러날수록 더 빛나고 더 끌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내용은 아마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겁니다. 왜 여러분이 굳이 주목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끌리게 되는지에 대한 심리적 비밀을 파헤쳐 볼 거니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여러분을 즉시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줄 9가지 심리적 요소를 깊이 있게 들여다볼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나면 관계, 매력,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건 단순히 연애 기술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과 직결된 너무나 현실적이고 본능적인 인간 심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외롭고 고립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문득 누군가의 답장을 애타게 기다리며 휴대폰만 붙잡고 있던 적은 없었나요? 혹은 그 사람의 관심과 주목을 받기 위해 나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려 했던 적은요? 바로 이게 우리가 대부분의 관계에서 범하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우리는 더 주고, 더 쫓아가고, 더 준비된 모습을 보여줄수록 더 많은 사랑과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학습되어 왔죠.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리두기의 힘과 물러서는 것이 결코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강함과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임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나의 감정적 공백을 채워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지 않을 때 그들은 역설적으로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끌리게 될 겁니다. 이 9가지 실용적인 단계를 통해 어떻게 더 적게 하는 방법으로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회복하고 싶은 관계가 있거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싶거나 혹은 단순히 잃어버렸던 자신의 가치를 되찾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조언들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비밀로 들어가 볼까요? 자, 본격적인 기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대부분의 남자들이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빠지는 착각이 있죠. 내가 더 많이 주고 더 자주 연락하고 내 모든 것을 보여주면 상대방이 내 진심을 알아주고 나를 더 사랑해 줄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헌신이나 진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의 심리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행동은 잠재의식 속에 아주 위험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나는 당신이 없으면 안 돼. 내 행복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어. 제발 나를 좋아해줘.
이런 신호를 받는 상대방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처음에는 고마울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너무 열성적인 판매원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들의 친절은 고맙지만 어딘가 모르게 부담스럽고 슬슬 피하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상대방의 인정을 갈구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순간 매력은 눈 녹듯이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운 사회적 통념,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이 받는다는 법칙이 관계에서는 처참하게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거리두기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리두기는 상대를 무시하거나 일부러 차갑게 대하는 유치한 밀당 게임을 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형태의 자기 존중이자 가치 증명입니다. 한 발 물러서는 것은 나는 네가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 없이도 온전한 사람이야. 내 삶의 행복과 가치는 너의 존재나 인정에 의해 좌우되지 않아 라는 자신감의 표현인 셈이죠.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적인 공백을 채워달라고 매달리지 않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당신이라는 사람의 온전함에 끌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곁에 머물고 싶어 하죠. 이것이 바로 밀어내지 않고 끌어당기는 심리학의 핵심입니다. 당신이 쫓아가는 것을 멈추는 순간 역으로 상대방이 당신을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권력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물러서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당신의 부재를 느끼게 하고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스스로 깨달을 기회를 주는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당신의 빈자리를 통해 당신의 존재감을 증명하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볼 9가지 법칙들은 바로 이 핵심 원리, 즉 밀어내지 않고 끌어당기는 심리학을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입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세요. 첫 번째 법칙부터 당신의 관계를, 아니 어쩌면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꾸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법칙입니다. 어쩌면 오늘 다룰 내용 중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법칙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감정적 거리두기가 어떻게 당신을 즉각적으로 더 매력적인 남자로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필요라는 단어를 자주 듣지만 이 단어가 관계에서 얼마나 파괴적인 힘을 가졌는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관계에서 필요성을 드러내는 것은 매력이라는 이름의 정원에 뿌리는 제초제와 같습니다. 매력을 주기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 중 하나죠. 왜 그럴까요? 당신이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고 느끼는 순간 당신은 상대방에게 보이지 않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나는 혼자서는 불안전해. 내 감정의 안정과 행복은 이제부터 당신 책임이야. 내 삶에 있는 이 거대한 공백을 당신이 채워줘야만 해 라고 말이죠. 자, 당신이 이런 엄청난 책임감을 누군가에게 떠안겨받았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게 자랑스러울까요? 아니면 숨이 턱 막히는 압박감으로 다가올까요? 10중 8구 후자일 겁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매달리는 사람, 자신을 감정적 족쇄로 묶으려는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려는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궁금해하고 메시지 답장이 1분만 늦어도 무슨 일 있냐며 불안해하고 마치 자신만의 삶이나 친구 관계는 전혀 없는 사람처럼 오직 당신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미치도록 끌려본 적이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오히려 부담스러워서 거리를 두고 싶었겠죠. 반대로 감정적으로 딱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엄청나게 매력적입니다. 당신이 상대에게 매달리지 않고 항상 그들의 주목이나 인정을 구걸하지 않을 때 역설적이게도 상대방은 당신에게 다가오고 싶어 안달이 나게 됩니다. 그들은 어라? 이 사람은 나한테 목매지 않네? 라고 느끼는 순간 당신의 주의를 얻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능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신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죠. 여기서 핵심적인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를 원한다는 것. 이 미묘하지만 강력한 차이가 당신을 매력의 중심에 서게 만듭니다. 온종일 카톡, 인스타그램 DM, 그리고 끊임없는 소통이 당연시된 이 세상에서 의도적인 한 걸음의 거리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숨쉴 공간을 주는 차원을 넘어서 무엇보다 당신 자신만의 정체성과 삶의 영토를 지키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연락을 기다리며 항상 대기하고 있지 않을 때 당신은 더 궁금하고 매력적인 존재가 됩니다. 이건 비겁한 게임이나 상대를 조종하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의 독립성을 스스로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게 만드는 과정이죠. 다음번에 누군가에게 미친 듯이 연락을 하고 싶거나 그들의 메시지에 칼답을 해야 한다는 강박이 들 때 딱 3초만 멈추고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그들이 당신을 그리워할 시간을 주세요. 이건 조종이 아니라 당신의 정신적 공간을 보호하고 건강한 경계선을 끊는 훈련입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부족함이 가장 강력한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을요. 두 번째 법칙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신감. 우리는 이 단어를 너무나도 많이 듣지만 대부분 그 본질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신감은 사실 가짜 자신감에 가깝습니다. 인스타그램 좋아요 숫자, 다른 사람들의 칭찬 몇 마디, 비싼 시계나 자동차, 이건 마치 정신적인 정크푸드와 같습니다. 먹는 순간에는 짜릿한 쾌감을 주지만 돌아서면 더 큰 허기와 공허함을 남기죠. 진정한 자신감, 즉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을 단단하게 지탱해줄 진짜 자신감은 그런 외부적인 것들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짜 자신감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당신의 내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결과에 얽매이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 내 가치는 그대로다. 혹은 이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나 자신에 대해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이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진짜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내면의 요새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은 요새 바깥을 잠시 꾸며주는 장식품에 불과하지만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마음은 요새의 벽 자체를 두껍고 단단하게 만드는 핵심 재료입니다. 주변에서 당신이 아는 가장 자신감 넘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시끄럽게 자신을 과시하거나 남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안달하는 사람들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여유롭고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크게 동요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왜 그들이 그렇게 단단해 보일까요? 바로 그들은 이 거리두기의 기술, 즉 결과에 감정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법을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거리두기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그들의 반응이나 결정이 어떻든 나는 여전히 나 자신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자부심을 유지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이 이런 태도를 갖추는 순간 관계에 보이지 않는 권력 균형이 극적으로 바뀝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을 때 신기하게도 상대방이 당신의 인정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당신이라는 행성이 스스로 빛을 내기 시작하자 다른 위성들이 그 중력에 이끌려 들어오는 것과 같은 미세하지만 강력한 심리적 변화입니다. 이 자신감의 가장 좋은 점은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누군가 나를 거절해도 그건 그저 하나의 사건일 뿐 나의 가치를 훼손하는 실패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다른 사람의 인정이라는 허술한 기반 위에 지어진 집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이 강력한 자신감을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1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다고 칩시다.
예전에 당신이라면 어땠을까요? 내가 뭐 잘못 보냈나? 바쁜가? 아니면 날 무시하는 건가? 온갖 시나리오를 쓰며 불안해했겠죠. 하지만 이제 당신은 다릅니다. 잠시 멈춰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답장을 하든 말든 그게 내 가치를 1mg도 바꾸지 못해. 나는 내 할 일 하러 간다. 이게 바로 결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연습을 반복할수록 당신의 내면에는 단단한 코어가 생겨날 것이고 사람들은 그 안정감에 자석처럼 끌려오게 될 겁니다. 세 번째 법칙입니다. 이건 인간 심리에 아주 깊숙이 내장된 거의 버그에 가까울 정도로 강력한 스위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나요? 왜 우리는 손에 넣기 힘든 것을 그토록 미치도록 원하는 걸까요? 이 현상을 설명하는 심리학의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가 바로 희소성의 원칙입니다. 이 원리는 정말 간단하지만 우리의 모든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왜 한정판 스니커즈를 사기 위해 사람들이 밤새 줄을 서고 정가의 몇 배나 되는 웃돈을 주고 리셀러에게서 구매하는 걸까요? 그 신발이 정말로 다른 신발보다 10배는 더 편하고 기능이 좋아서일까요? 천만에요. 요즘 예약 없이는 문턱도 못 넘는다는 소위 핫플 식당은 또 어떻고요? 사실 바로 옆집에 비슷한 맛과 퀄리티의 식당이 있어도 우리는 굳이 몇 주, 몇 달을 기다려서라도 그 들어가기 어려운 곳에 가고 싶어 합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가장 극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마지막으로 품절되었거나 수량이 한정된 물건을 사려고 애썼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처음엔 그냥 있으면 좋겠다 정도의 가벼운 관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매진 임박이라는 네 글자를 보는 순간 혹은 마지막 재고라는 알림을 받는 순간 갑자기 심장이 쿵 내려앉으면서 그걸 갖지 못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나요? 더 이상 구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물건은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탐나는 보물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희소성의 마법입니다. 어떤 것이 희귀해지거나 얻기 어려워지는 순간 우리 뇌는 자동적으로 그것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가치평가의 지름길을 택합니다. 저걸 가지지 못하면 나는 손해를 본다는 원시적인 공포, 바로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스위치가 켜지는 거죠. 자, 이제 이 강력하고 거의 반사적인 인간의 본능을 그대로 인간관계에 적용해 봅시다. 놀랍도록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언제든 부르면 달려가고 메시지는 1분 내로 칼답이고 모든 부탁에 예스라고 말하며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당신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마치 공기처럼 됩니다. 우리 생명에 반드시 필요하고 너무나 소중하지만 너무나 당연하게 존재하기에 평소에는 그 가치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공기 말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고 당신의 시간과 관심을 존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렇습니다. 항상 주어지는 것의 가치는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희소성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비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그 밤새 줄 서서 사는 한정판 스니커즈처럼 예약 없이는 못 가는 그 맛집처럼 될 수 있을까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당신의 시간과 관심을 더 이상 뷔페처럼 무한 제공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부르면 달려나가고 모든 부탁에 예스라고 말하며 언제든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당신은 마트의 시시코너 음식이 되는 겁니다. 맛있고 친절하지만 누구도 그걸 돈 내고 사려고 하지는 않죠. 사람들은 언제든지 당신의 주의를 끌 수 있다고 기대하게 되고 그러면 그들은 당신의 존재를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희소성이 당신의 가장 강력한 비밀 무기가 됩니다. 의도적으로 당신의 삶에 공간을 만들어가며 항상 준비된 상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즉시 다른 사람들의 눈에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은 모든 편의점 선반에 깔린 대량 생산 과자가 아니라 특정 요일에만 소량으로 나오는 장인의 수제 초콜릿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언제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언제 당신에게서 메시지가 올까?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심리적 변화가 바로 갈망이라는 강력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희소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이건 상대를 속이거나 조종하려는 유치한 게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기본적인 심리적 사실에 대한 이해이자 무엇보다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노력해서 얻어야 하는 것들을 훨씬 더 소중히 여기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시간과 관심을 더 희소하게 만든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노력의 과정에서 당신을 자연스럽게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겁니다. 다음에 당신이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때 그 욕구를 의식적으로 억제해 보세요. 아니요 라고 말하거나 답장을 조금 미루거나 즉시 반응하지 않는 연습을 해보세요. 당신의 시간이 공짜가 아니라 소중한 자원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자, 아주 실용적인 도전을 한번 시도해보세요. 누군가에게 만남을 제안받았을 때 반사적으로 좋아요 라고 외치지 말고 잠시 뜸을 들인 후 먼저 제 스케줄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상대방은 당신의 시간을 더 이상 공짜로 주어지는 특혜가 아니라고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덜 접근 가능해질수록 당신은 단지 관계의 통제권을 쥐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쫓아오도록 만들 멋진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사람들이 당신을 쫓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의 눈에 비친 당신의 가치는 수직으로 상승할 겁니다. 네 번째 법칙입니다. 자, 이건 단순히 연애 스킬이 아니라 한 남자의 매력을 결정짓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스스로 빛을 내는 강력한 중력을 가진 항성입니까? 아니면 다른 행성의 주위를 끊임없이 맴돌며 그 빛에 의존하는 위성입니까? 이 빠르게 변하고 항상 연결된 세상에서 자아의 힘은 거의 멸종 위기종에 가까울 정도로 희귀하고 값진 자원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내면의 감정적인 구멍, 그 공허함을 메워줄 누군가를 필사적으로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밑빠진 돛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인정과 애정, 관심을 부어야만 잠시나마 채워지는 느낌을 받죠. 하지만 여기에 진짜 강력한 반전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구멍을 메우기 위해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안정적인 상태, 즉 스스로의 중력을 가진 단단한 항성이 된다면 바로 그때부터 사람들은 당신의 궤도로 미친 듯이 빨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자아의 힘이 나는 안전하고 강한 남자다라는 것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혼자서도 온전하다는 사실은 상대방에게 엄청난 해방감을 줍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아, 다행이다. 내가 이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 사람의 행복을 내가 일일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 보이지 않는 부담감이 사라지는 순간 그들은 비로소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온전히 즐기고 탐험할 여유를 갖게 됩니다. 자아가 확립된 남자는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의 반쪽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스스로 완전합니다. 퇴근 후 헬스장에서 땀을 흘리는 시간에서 주말에 혼자 떠나는 바이크 투어에서 새로운 코딩 언어를 배우는 그 깊은 몰입감 속에서 스스로의 우주를 채워나갑니다. 그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유익한 고독을 통해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줄 알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당신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삶이 이미 너무나 풍요롭고 활기차 보이기 때문에 그 멋진 삶의 일부가 되고 싶어 안달이 나게 됩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긍정적인 에너지에 충전되고 싶어 하는 거죠. 당신의 시간을 당신 자신에게 투자하십시오. 당신만의 왕국을 건설하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든 몸을 만들든 당신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든 그 모든 것은 당신이라는 왕국을 더욱 견고하고 매력적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신에게 투자할수록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아의 힘은 자기 존중의 최고 형태이며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남자를 함부로 대할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쫓을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될수록 그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로 끌려올 것입니다. 5번째 법칙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모두 디지털 파블로프의 개가 되어버렸습니다. 카톡 알림이 까똑하고 울리는 순간 우리는 하던 일을 멈추고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휴대폰을 집어들도록 조건화되었죠. 즉각적인 메시지, 실시간 업데이트, 빠른 응답을 요구하는 사회적 압박 속에서 인내라는 것은 이제 박물관에나 가야 볼 수 있는 잊혀진 예술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로 이 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 잊혀진 예술을 제대로 다룰 줄 아는 남자는 관계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기다림은 기대감을 만들어내고 그 기대감이야말로 갈망이라는 강력한 감정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맛있는 음식이 오븐에서 천천히 익어가는 것과 같아요. 전자레인지에 3분 돌린 인스턴트 식품은 배를 채울 수는 있지만 결코 그 깊은 풍미와 기다림의 설렘을 주지 못하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메시지에 즉시 답하지 않거나 당신과의 계획을 바로 세우지 않을 때 당신의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 순간부터 당신이라는 존재가 상대방의 머릿속에 무료 임대를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왜 답을 안 하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랑 했나? 이 수많은 궁금증과 작은 불안감이 바로 감정적인 긴장을 일으키고 그 미묘한 긴장이야말로 원초적인 끌림으로 이어지는 도화선입니다. 반대로 항상 1분 내로 칼답하고 언제나 당신을 위해 대기 중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편하고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거기엔 기다림도, 신비로움도, 그리고 안타깝게도 설렘도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내가 당신의 비밀 무기가 되는 겁니다. 즉시 답장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상대방에게 당신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선물하는 겁니다. 의도적인 기다림을 만들어내면 상대방은 당신의 부재를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혹은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 비로소 그 가치를 깨닫죠. 당신은 그들이 채우고 싶어 안달이 나는 빈 공간을 만드는 것이고 그로 인해 그들은 당신을 더욱더 찾게 될 겁니다. 물론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이건 상대를 무시하거나 애태우려는 유치한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반응하며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는 성숙한 행동입니다. 인내의 기술을 마스터하면 당신은 시간의 가치를 아는 남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작은 실험을 해봅시다. 만약 당신이 보통 즉시 답장하는 습관이 있다면 이번에는 딱 15분, 30분만이라도 기다려보세요. 당신이 소통의 속도에 브레이크를 걸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해 보세요. 아마 놀라게 될 겁니다. 신비로움과 기다림이라는 양념이 얼마나 강력한 매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하게 될 테니까요. 6번째 법칙입니다. 자, 이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세상은 마치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유리상자와 같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는 우리에게 삶의 모든 세부사항을 전시하라고 끊임없이 부추기죠. 오늘 점심으로 뭘 먹었는지, 주말에 어딜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심지어 지금 내가 느끼는 가장 깊은 감정까지도 세상에 공개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더 많이 공유하고 보여줄수록 더 솔직하고 친근하게 느껴져서 다른 사람들과 더 잘 연결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여기서 가장 냉정하고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남들이 알게 되는 순간 당신에 대한 흥미와 매력의 유효기간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다 보여준 포커 플레이어와 게임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면 신비로움이 사라지는데 이 신비로움이야말로 매력이라는 무기고에서 가장 강력하고 예리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는 영화에 열광하고 어딘가 비밀스러운 구석이 있는 캐릭터에게 속수무책으로 끌리는 걸까요? 그건 바로 예측 불가능성 때문입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지, 그 미지의 것을 탐구하고 싶게 만드는 강력한 호기심, 이것이 바로 신비로움의 힘입니다. 이 원리는 인간관계에 그대로, 아니 어쩌면 더 강력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당신을 한눈에 전부 파악할 수 없다면, 당신 안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 남아있다고 느낀다면 그들은 당신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의 깊이만큼 당신에게 더 깊이 끌리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 하루 일과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처음엔 흥미로울지 몰라도 곧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성은 매력의 가장 큰 적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의 호기심은 증발하고 그와 함께 당신과 더 깊이 연결되려는 욕구도 서서히 식어버립니다. 마치 첫 페이지에 범인과 결말이 다 적혀 있는 추리소설과 같습니다. 누가 그런 책을 끝까지 읽고 싶을까요? 반면에 당신이 의도적으로 몇 페이지를 남겨두고 신비로움을 유지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 뒷이야기를 알기 위해 자연스럽게 당신이라는 책을 계속해서 넘기고 싶어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강력한 신비감이라는 무기를 어떻게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비밀스럽고 과묵한 사람이 되라는 건가요? 거짓말을 하거나 중요한 걸 숨기라는 건가요? 천만에요. 이건 심리 게임이나 상대를 조종하려는 음흉한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건 자기 가치 보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모든 생각, 경험, 감정은 매우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걸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무료로 퍼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죠. 당신의 삶을 한 편의 명작 영화라고 생각해 봅시다. 위대한 감독은 영화의 모든 순간을 시시콜콜하게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장면들을 보여주고 나머지는 관객의 상상력에 맡기죠. 그 여백과 암시 속에서 관객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고 영화에 더욱 깊이 빠져듭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24시간 생중계하는 리얼리티 쇼로 만들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 삶의 감독입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남겨둘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가장 쉬운 연습부터 시작해 볼까요? 다음번에 소셜미디어에 무언가를 공유하고 싶은 강한 충동이 들 때 잠시 멈춰보세요. 당신의 주말 전체를 10개의 스토리로 도배하는 대신 가장 인상적인 순간을 담은 사진 한 장만 올려보는 겁니다. 구체적인 설명 대신 여운을 남기는 한 문장과 함께 말이죠. 사람들은 당신의 나머지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고 그 공백을 스스로 채우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들의 상상은 거의 항상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와, 이 사람은 정말 흥미로운 삶을 사는구나. 이 원칙은 실제 대화에서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누군가 주말에 뭐 했어요?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토요일 아침부터 일요일 저녁까지의 모든 일과를 보고서처럼 읊습니다. 이제 당신은 다르게 대답하는 겁니다. 이것저것 재밌는 일들이 좀 있었어요. 덕분에 재충전 제대로 했네요. 라고 웃으며 살짝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만약 상대가 더 궁금해한다면 그때 이야기의 일부만 살짝 던져주세요. 모든 것을 한 번에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대화의 주도권을 쥐게 되고 상대방은 당신이라는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안달이 나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일부는 안개 속에 남겨두세요.
사람들은 그 안개 너머를 보고 싶어하고 당신과 계속해서 상호작용할 이유를 갖게 됩니다. 과인 공유와 관심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은 가장 시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가장 궁금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신비감을 당신의 가장 강력한 매력으로 만드십시오. 7번째 법칙입니다. 자,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오늘날처럼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당신을 압도적인 소수로 만들어줄 하나의 슈퍼파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감정 조절이라는 능력입니다.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감정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다니는 조각배와 같습니다. 누가 차선 변경을 험하게 끼어들면 바로 경적을 올리며 욕을 내뱉고, 연인이 조금만 서운한 말을 해도 바로 상처받아 나를 세우고, 온라인에서 악플 하나만 봐도 하루 종일 기분을 망칩니다. 우리는 모든 자극에 즉각적으로, 거의 반사적으로 반응하도록 길들여져 있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이 그들과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모두가 감정의 노예로 살아갈 때 당신 혼자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모든 선원들이 공포에 떨며 우왕좌왕할 때 묵묵히 키를 잡고 배를 이끄는 선장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강하고 안정적이며 궁극적으로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일까요? 당신이 바로 그 선장이 되는 겁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당신은 사소한 일에도 쉽게 폭발하고 감정 기복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람에게 끌리나요? 아니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과 자신감을 잃지 않는 사람에게 끌리나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후자의 사람에게 존경심과 함께 강력한 끌림을 느끼게 됩니다. 감정 조절은 당신이 강하고 성숙하며 내면에 단단한 코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외부의 어떤 자극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죠. 흥미로운 점은 당신이 이 능력을 연습하면 할수록 모든 상호작용에서 보이지 않는 권력은 당신에게로 넘어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버럭 화를 낼 것이라고 예상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을 대놓고 무시하거나 부당한 비난을 퍼붓는다고 칩시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적인 반응을 기대하며 일종의 싸움을 걸어온 겁니다. 하지만 그때 당신이 폭발하지 않고 오히려 차분하고 침착하게 상황을 현명하게 처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당황하고 놀라게 됩니다. 자신이 던진 감정의 폭탄이 불발된 것에 대한 혼란, 그리고 그 폭탄을 맨손으로 해체해버린 당신에 대한 경외감이 동시에 생겨나죠.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그 관계의 통제권을 완벽하게 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건 희귀하기 때문에 더욱더 바람직한 능력입니다. 다음에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 분노나 질투, 실망감이 당신을 집어삼키려 할 때 딱 3초만 멈추세요. 깊게 숨을 한번 쉬고 그 감정의 파도가 당신을 덮치기 전에 잠시 생각할 시간을 버는 겁니다. 감정을 폭발시키며 불만을 토로하는 대신 침착하고 절제된 언어로 대응하세요. 이 작은 연습 하나가 당신을 유리 멘탈이 아닌 강철 멘탈을 가진 남자로 만들어줄 것이고, 사람들은 그 단단함에 기대고 싶어 안달이 나게 될 겁니다. 8번째 법칙입니다. 자, 이제 당신을 보통의 매력적인 남자를 넘어 거의 저항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줄 궁극의 경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끝없는 마감일, 재정적인 압박, 복잡한 사회적 책임, 그리고 1초도 쉬지 않고 우리의 정신을 좀먹는 소셜미디어의 소음까지. 세상은 그야말로 혼돈의 소용돌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소용돌이 속에서 허우적대며 불안과 스트레스를 온몸으로 맞고 있죠. 바로 이 아수라장 속에서 당신이 만약 폭풍의 눈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모든 것이 미친 듯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당신 혼자 내면의 깊은 평온함을 발산하는 등대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당신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쉽게 동요하지 않고 마치 깊은 바다처럼 고요한 에너지를 뿜어낼 때
다른 사람들은 당신에게 자석처럼, 아니 마치 구원자처럼 끌리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혼돈 속 유일한 안정된 닷처럼 느껴질 테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내면의 평온이란 당신의 삶이 항상 완벽하거나 모든 일이 장밋빛이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성인군자나 가능한 이야기죠. 진짜 평온함은 인생이 당신에게 던지는 폭풍우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외부 환경 따위가 감히 나의 감정이나 자아를 흔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강력한 내면의 통제력입니다. 이건 마치 파도에 휩쓸려 다니는 작은 튜브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 파도 아래를 유유히 항해하는 잠수함이 될 것인가의 차이와 같습니다. 당신이 이 내면의 평온을 발전시키면 당신은 세상에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선장이다. 세상의 파도가 내 배의 항로를 결정하게 두지 않겠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매력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내면의 평온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그들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자신의 삶에서 그토록 갈망하는 것이 바로 그 평온함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다가가고 싶어하는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의 원천, 혼돈의 시대에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기둥처럼 느껴집니다. 자, 이 강력한 내면의 힘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부터 확인하는 대신 딱 5분만 고요히 앉아보세요. 명상이나 거창한 의식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냥 그날 하루의 소음에 당신을 던지기 전에 당신 내면의 중심을 잡는 정신적 스트레칭을 하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이 쌓이고 쌓여 당신 안에 그 어떤 외부의 힘도 무너뜨릴 수 없는 단단한 성체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침착함은 당신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중력이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어려운 시기에 기댈 수 있는 사람으로 보게 될 것이고, 바로 그 신뢰가 당신을 신격화된 매력의 소유자로 만들어줄 겁니다. 자, 이제 대망의 9번째 법칙. 오늘 이야기의 활용점정이자 진정한 마법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거리를 둘 때 관계의 역학에 얼마나 강력하고 지진과도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심리는 아주 단순한 본능에 지배당합니다. 바로 손에 닿지 않는 것을 원하게 되는 경향이죠. 당신이 항상 곁에 있고 언제나 부르면 달려나가는 존재라면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풍경의 일부처럼, 당연히 그 자리에 있는 공기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존재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기대하며 결국 당신이 주는 가치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한 걸음 물러서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그들의 세상에 당신이라는 이름의 작은 공백, 즉 빈자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빈자리를 통해 그들은 당신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당신의 존재가 사실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건 인간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는 무언가가 더 이상 쉽게 얻을 수 없을 때, 그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진정으로 평가하기 시작하니까요. 이것은 비겁한 심리게임이나 상대를 조종하려는 수작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리의 힘과 그것이 관계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거리를 두면 당신은 상대방이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 안일한 기대를 산산조각 냅니다. 그들은 당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스스로 재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멋진 일이 벌어집니다. 거리는 호기심이라는 강력한 엔진에 불을 붙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요즘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왜 예전처럼 자신에게 목매지 않는지 궁금해 미치기 시작합니다. 이 호기심은 당신이라는 존재를 상대방의 머릿속에 강제로 심어버리는 강력한 정신적 칩과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에 대해 생각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쏟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에게 그다지 관심 없던 누군가가 갑자기 당신에게서 싹 물러났을 때 이상하게 그 사람이 더 신경 쓰이고 궁금해진 적 없나요?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항상 존재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면 그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져 오히려 그 사람의 매력이 증폭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만약 당신이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하거나 더 이상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그 사람과 맞서 싸우거나 그들의 관심을 억지로 얻으려 애쓰지 마세요. 그건 패자의 전략입니다. 대신 조용히 거리를 두십시오.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한 발 물러나세요. 그들이 당신의 부재를 느끼게 하고 그들 스스로 당신이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었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들은 당신과 다시 연결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고 싶어질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들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감 있게 물러설 수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관계의 권력을 가진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당신의 존재를 예전보다 훨씬 더 귀중하게 여기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눈 9가지 법칙을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해 봅시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 동안 관계에 대한 거대한 거짓말에 속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당신에게 더 노력하라고, 더 많이 보여주라고, 더 빨리 달려가라고 등 떠미는 세상 속에서 당신은 아마 멈추지 않는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땀 흘려 발버둥 칠수록 제자리 걸음만 하는 그 끔찍한 무력감 말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주면, 더 쫓아가면 사람들이 나를 더 존중하고 사랑해 줄 것이라고 세뇌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진짜 매력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9가지 법칙, 즉 감정적 거리두기,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자신감, 희소성의 원칙, 자아의 힘, 소통의 인내, 신비감 유지, 감정 조절, 내면의 평온,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리적 거리두기.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단 하나의 진리를 향해 있습니다. 바로 쫓는 자에서 쫓기는 자로 관계의 판을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당신이 한 발 물러설 때, 항상 그 자리에 있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이 비로소 당신의 부재를 느끼게 하고 그 공백 속에서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한다는 것. 이것은 더 이상 유치한 심리 게임이나 상대를 조종하려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가 먼저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다가오게 만들 충분한 자신감을 갖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쫓아다니는 행동을 멈추는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이 자연스럽게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을 뿜어내는 순간입니다. 사랑이든 우정이든 직장 내 인간관계든 이 거리두기의 힘은 절대적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숨쉴 공간을 줄 때 당신은 역설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깨달을 기회를 주는 겁니다. 모두가 앞으로 나서서 자신을 봐달라고 소리치고 인정받으려 애쓰는 세상에서 진정한 권력은 조용히 뒤로 물러설 줄 아는 자에게서 나옵니다. 자, 이제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계속해서 헐떡이며 상대를 쫓아가는 사냥꾼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만으로 상대를 끌어당기는 압도적인 매력의 중심이 될 것인가? 자,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바로 당신의 차례죠. 저는 지금까지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지도와 나침판을 쥐어드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위대한 항해를 시작하고 폭풍우를 헤쳐나가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는 것은 선장인 당신의 몫입니다. 저는 당신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댓글창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오늘 이곳을 우리 남자들만의 비밀스러운 전략 공유의 장으로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한 발 물러섰을 때 오히려 상대방이 미친 듯이 다가오기 시작했던 그 짜릿한 역전의 순간은 언제였나요?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답장을 30분 늦게 했을 뿐인데 상대의 반응이 180도 달라졌던 경험.
당신만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하자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던 경험. 당신의 그 작은 승리의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관계 때문에 혼자 끙끙 앓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용기가 되고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우리는 여기서 서로의 코치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뇌리에 망치처럼 내리꽂혔다면 앞으로 우리가 함께 탐험할 더 깊고 강력한 심리적 통찰들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2가지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 하나를 늘리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많은 남자들이 관계의 을이 아닌 갑으로 당당한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강력한 메시지를 함께 퍼뜨리는 선한 영향력에 동참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만약 당신이 이 채널의 성장을 진심으로 후원하고 이 위대한 여정에 조금 더 깊이 동참하고 싶다면 채널 멤버십 가입을 고려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응원이 우리가 이런 변화를 위한 컨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당장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오늘 배운 것들 중 딱 하나만이라도 실제로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당신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다르게 대하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이 얼마나 더 강하고 자신감 있는 남자로 변해가는지를 직접 관찰하고 느껴보세요. 지식은 그것을 사용할 때 비로소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씨 하나를 던졌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몇 가지 연애 기술을 배운 것을 넘어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강력한 남성성, 즉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의 힘을 깨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체로 완전하며 당신의 가치는 당신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단 1%의 동기부여와 가치를 제공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고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간단한 클릭 한 번이 저희 채널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더 많은 남자들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도록 돕는 이 의미 있는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매일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변화는 바로 오늘 이 영상을 끄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여정에서 더욱 강력해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